안녕하세요. 컬러리스트 김쌤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2교시 실기 과제이죠. 감성 배색의 배색 의도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김쌤의 컬러리스트 실기 가이드 교재를 가지고 컬러리스트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무료 강의입니다. 본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서 컬러리스트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감성 배색, 배색 의도 작성하는데 이제 도움을 또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좀 색채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배우길 원하시는 분들 중에 혼자서도 의지가 있어서 충분히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찐독학 컬러리스트 온라인 강의에 참여할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랜선 선생님으로서 이제 저의 과제 피드백과 체크,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김쌤과 함께 컬러리스트 온라인 강의에 또 참여해도 좋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이제 2교시에 보면 감성 배색이라고 하는 이제 과제가 있고요. 주어진 이제 문제에 따라서 색을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색 의도를 이제 작성을 하게끔 이제 되어 있는데요. 본 강의에서는 이제 배색 의도 작성 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면은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감성 배색 실습 과정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색 선정에 관한 설명들이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3번에 보면 배색 의도 작성 방법에 관해서 서술되어 있는데요. 이 교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성 배색의 배색 의도 작성에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내용들은 임의로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실기 출제 기준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배색 의도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시험 문제에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컨셉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서술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보통 이제 문제에 보면은 컨셉이 이제 제시된 경우도 있고 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어떠한 문제든지 컨셉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정확하게 서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컨셉이 시험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이 컨셉을 정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럴 때는 왜 이런 컨셉을 설정했는지 어떤 배경이나 이유 설명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겠죠. 간단하게 이제 트렌드라던가 그다음에 시장 환경이라던가 소비자 분석 이런 내용들을 고려를 해서 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셉을 설정을 하면 이제 그 설정한 컨셉을 반영을 해서 선정한 색에 대해서 서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선정한 색에 대해서 이제 표기를 할 때는 색 이름을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색 이름 같은 경우에는 KS0011 물체색의 색 이름에 이제 근거해서 개통색명으로 정확히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KS0011 물체색의 색 이름 같은 경우에는 필기 공부할 때 다 공부하셨죠. 예,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필기 교재를 펼치기 싫으신 분들은 실기 가이드 교재에 보면은 이제 그 색 이름에 관한 표시 방법 이렇게 해서 기본 관용 색명, 일반 색명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은 KS0011 물체색의 색 이름에 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KS0011 물체색 이름 같은 경우에 이제 개통색 이름인데요. 개통색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색 이름이나 조합색 이름에 수식 형용사를 붙여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감성 배색 이제 과제를 할 때는 주로 이제 색종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색종이의 색을 KS0011에 근거해서 표기하면 이제 요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료로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실기 가이드 교재에 첨부를 해 두었답니다. 그러면 195 색종이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155 색종이 그리고 130 색종이 그리고 이제 알파 120 색종이 이렇게 다양한 색종이를 사용하시고 계실 건데요. 어떤 색종이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단 이제 이 사용한 색종이에 대해서 색 이름을 표기할 때는 여기에 근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120 색종이에 66번 색을 선정을 했다 그러면 그 색에 대해서는 흐린 청록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색 의도 작성 시에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는 색종이 색의 색 이름을 표기할 때 이러한 자료를 활용을 해서 색 이름을 이제 KS0011에 근거해서 표기를 하면 이제 뭐 감점될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요런 식으로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색 의도 작성 시에 인제 선정한 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색을 조합했는지 배색 방법에 관해서도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실기 가이드 교재를 이용을 해서 인제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6 장에 보면은 색채 조합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 이 부분에 보면은 다양한 배색 형식에 관해서 인제 실습하는 내용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배색 기법에 관해서도 또 실습을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 이 내용들을 공부를 하시고 색종이를 다 실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내용을 또 잘 참고로 해서 배색 의도 작성 시 어떤 방법으로 색을 조합했는지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색 의도 작성 시 반드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에 관해서 이제 5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배색 의도 작성 예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번 같은 경우에 이제 오색 배색인데요.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가 이제 컨셉이 되겠죠. 그리고 색의 조합은 톤온톤 배색으로 하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시된 컨셉을 가지고 색을 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의 조합도 요 톤온톤 배색으로 하면 됩니다. 이제 우아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진한 자주, 탁한 자주 이렇게 개통색명으로 표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아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가을 시즌에 이제 립스틱 컬러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대상의 색들을 전 이렇게 적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그 색을 이제 연상을 해서 이러이러한 색을 선정을 했고요. 세련된 이미지 같은 경우가 이제 컨셉이 되겠죠. 이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이섀도우 컬러들, 좀 저채도의 아이섀도우 컬러를 이제 연상을 해서 요런 색을 선정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배색은 톤온톤 배색으로 조합을 했습니다. 추상적인 어떤 이미지를 이제 표현하는 게 컨셉으로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그 컨셉을 표현하기 위해서, 즉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좀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대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아한 이미지 같은 경우에 저는 가을 시즌에 이제 어떤 여성의 립스틱 색 같은 것들이 좀 떠올랐거든요. 그러면 이런 떠오르는 어떤 대상에 대한 색들을 영향을 받아서 제가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 좀 적어준다면 내가 왜 이런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색을 선정했는지에 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을 작성을 하실 때 내가 컨셉을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떠오른 구체적인 이미지나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또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십색 배색이 되겠는데요. 즉 40-50대가 타겟이 되겠죠. 그리고 손수건이고요. 격식 있고 전통적인 고풍스러운 요게 바로 이제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배색 방법은 정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표기를 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40-50대에 대한 어떤 타겟에 대한 좀 분석을 조금 적고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전통적 격식 있는 고풍스러운 컨셉을 컨셉으로 해서 색채 디자인한다. 이렇게 컨셉을 시험에서 제시된 거를 이렇게 적용을 해서 컨셉으로 한다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고급스러운 이 컨셉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연상되는 대상들을 좀 생각을 해서 적어줬고요. 그리고 그 대상의 어떤 컬러들 이렇게 해가지고 톤온톤 배색했다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격식 있는 이게 이제 컨셉이 되겠죠.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가의 남성 맞춤 정장의 컬러들이 연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생각을 해서 떠올라서 거기에 이제 관련된 색을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톤온톤 배색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색 이름 표기할 때는 다 이런 식으로 KS0011에 근거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포스터인데요. 대학 동아리의 플로리스트 초청 강연을 위한 홍보 포스터이고요. 도심에서 꽃을 키우면서
창조 활동을 하는 아름다운 사람의 열정, 그다음에 꽃의 향기가 표현되도록 색채 디자인을 하시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열정과 이제 꽃의 향기, 요게 이제 좀 컨셉이 되어서 이걸 표현할 수 있게끔 색채를 선정을 하고 디자인을 했다라고 하는 걸로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의 여기서 이제 향기인데 좀 다양한 꽃의 이런 알록달록한 다양한 꽃을 좀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꽃의 다채로움을 이제 화려한 이미지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플로리스트들의 뭐 이런 노력을 보여주고자 밝은 열정을 컨셉으로 해서 색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이걸 적고 보니까 알록달록한 꽃의 다채로운 향기를 좀 적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컨셉, 이제 본인이 요 두 개의 컨셉을 정했다면 이제 요 화려한 그쵸? 컨셉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꽃들을 좀 연상을 해서 요런 컬러를 이제 색을 선정해서 선정한 색에 대해서는 개통색 이름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밝은 열정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는 꽃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연상을 해서 선정한 색은 개통색명에 근거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강조효과 배색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배색 방법에 관해서도 서술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얘기한 내용들을 그냥 바탕으로 해서 문장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에서도 보면 이제 배색 의도, 컨셉이라던가, 그다음에 주저, 보조, 강조색 적용 의도, 그다음 배색 형식이나 배색 기법을 이렇게 서술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만큼 이게 문제 자체에도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다라는 것은 채점을 할 때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의 생일 파티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파티 플래너의 이제 홍보 팜플렛인데요. 이제 아이들과 학부형에 이제 감동을 주고요. 네, 감성을 자극하는 이제 자극할 수 있도록 색채 디자인을 이제 하라고 하는 게 이제 주제인데요. 컨셉을 보면은 이제 밝음과 경쾌하고 이제 귀여운 이미지를 컨셉으로 이제 색채 기획을 한다라고 컨셉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요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왜 요러한 컨셉을 정했는지에 관해서 이제 이유를 또 좀 설명을 해 두었죠. 그래서 제가 컨셉 작성할 때 컨셉 선정에 관한 배경 이유나 설명들을 좀 적어줘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4번 문제 같이 명확하게 컨셉이 이제 없는 경우에는 시험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컨셉을 선정한 배경이나 이유 등을 간단하게나마 서술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시글에서는 파티 플래너가 그동안 이제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서 접한 소비자들의 분석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컨셉을 설정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주조색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밝은 이미지 컨셉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스펀지 밥의 캐릭터를 색을 연상을 해서 이러한 색을 선정을 했고요. 선정한 색은 개통색명을 표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쾌하고 귀여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이제 보조색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뽀로로의 캐릭터 이미지가 좀 연상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색들을 선정을 했고요. 주조색과는 동일 혹은 유사색조 배색 관계를 했다라고 이렇게 배색 관계를 색의 조합 방법을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강조색에서는 이제 팜플렛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주목성 같은 것들 좀 고려를 해서 이러한 색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가독성을 또 고려해서 이러한 색을 선정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주조색과 보조색과는 대조색조 배색을 했다라고 이렇게 색의 조합 방법도 서술해 줬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 같은 경우에 대표 주조색, 대표 보조색, 대표 강조색을 이렇게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주조색이 2개, 3개 정도 될 거예요. 거기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색, 저 같은 경우에 선명한 노란색인데요. 여기 색종이로 붙이시고요. 아마 여기 아랫부분에 이 대표 주조색에 대해서 KSA 0011에 근거해서 색 이름을 표기하라라고 한다면 제가 알려드린 이 색 이름 있죠. 선명한 노랑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조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선명한 파랑이 대표 이제 보조색이 되겠는데요. 색종이를 이렇게 붙이시고요. 색 이름 표기하라 그러면
KS 0011에 근거해서 색 이름 표기하라 그러면 선명한 파랑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강조색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검은 연두색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검은 연두색을 이렇게 부착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KS 0011에 근거해서 색 이름 표기하세요라고 하면 검은 연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앞서서 제가 배색 의도 작성을 할 때 주의해야 될 5가지 사항을 반영을 해서 이제 배색 의도를 작성한 예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감성 배색 과제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다 답이 다르다라고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 교재를 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선생님이 제시한 예시 답안과 너무 결과가 다르고, 또 시험장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응시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답이 달라서 내가 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다고 걱정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감성 배색 과제 자체는 굉장히 그 응시자의 창의적인 부분을 좀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가 동일한 주제다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그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 거는 남과 다르고 똑같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디자인을 했는데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디자인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배색 의도를 잘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색 의도를 잘 작성하려면 잘 작성한다는 게 뭐죠? 라고 이제 묻는다면 제가 지금 알려드린 내용을 꼭 반드시 고려해서 배색 의도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한 디자인을 남에게, 타인에게 잘 이렇게 선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걸 했는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문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논리적이고. 그래서 그러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5가지 요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쵸. 이게 제가 설명한 게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비단 시험뿐만 아니라 일반 디자인이나 이런 거 할 때 다 또 그대로 적용이 되는 내용인데, 내용은 쉬운데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럴 경우에 제가 좀 추천하는 방법은, 여러분도 다 생각이 있고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러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좀 어떤 방법을 활용하면 좀 도움이 되냐면요. 필사를 좀 한번 해 보시는데요. 실기 가이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성 배색 과제에 대해서 10회 정도의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출 문제를 다 해 보는 게 참 좋은데요. 글을 쓰는 게 이렇게 정리가, 저의 강의를 듣고도 글 쓰는 게 막 정리가 잘 안 되고 좀 그렇다라고 하면 기출 문제 예시 답안을 좀 필사를 해 가면서 문장을 좀 분석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그냥 읽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요. 이걸 보고 뺏겨 적는 거예요. 필사 아시죠? 그쵸? 그래서 적으면서 이게 이 주제에서 컨셉은 이거구나. 이 컨셉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어떤 것 떠오른 것들을 적었구나. 그리고 색은 이렇게 색 이름은 이런 식으로 표기했고 배색 관계는 이런 식으로 되었구나. 그러니까 앞서 설명 들은 건데요. 그게 배색 의도 작성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었냐라고 하는 거를 글을 적어가면서 계속 문장 분석을 하세요. 한 5회 정도만 하면 나의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진행하는 유료, 그쵸? 온라인 강의에서도 저와 함께 하는 유료 온라인 강의에서도 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좀 많이 얘기해 주는 게, 그 필사해 가면서 문장 분석했다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유료에서 진행하는 제 온라인 강의에도 배색 의도 체크해 주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근데 한 5회 정도까지 해야지만, 그러니까 체크를 5번 정도, 모의고사를 5번 정도 체크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학생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글을 써내려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찐독학으로 혼자 하시는 거는
당연히 처음부터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 제가 알려드린 그 내용이 이제 예시 답안에는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글을 쓴 거기 때문에 잘 참고로 해서 이제 연습을 하시면 감점이 되지 않는 배색 의도 작성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혼자 하시다가 도저히 인제 좀 불안하시면 또 저와 함께 하는 또 그 온라인 강의에 또 참여를 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실기 가이드 교재를 이용을 해서 인제 독학으로 실기를 준비하실 때는 최소 준비 기간은 인제 2 개월 정도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실전 모의고사 5회 이상까지 인제 해 보시려면 그 정도의 기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컬러리스트 감성 배색의 배색 의도 작성에 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리스트 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